네, 2024년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 신청 서류 양식인데요.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뭔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적격한 증빙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산업인력공단 다니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여기서 보셨으니까 제가 당연히 산업인력공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저 산업인력공단 직원이에요라고 얘기했을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적격한 증빙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다. 그냥 쓰신 걸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적격한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즉 확인할 수 없다는 건 뭐죠?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쓰셔도 증빙이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심사에서 포함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서류 양식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되게 열심히 쓰셨어요. 열심히 쓰셨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증빙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그분 선정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뭐 이 사람 왜 선정했어? 라고 했을 때 내용이 좋아서요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이런 증빙 이거 했습니다. 그게 맞아? 그러면 예,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런 증빙들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저희 담당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토론을 해서 이 작성 시 유의사항을 추가 보완하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좀 꼼꼼히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초등학생도 이걸 읽으면 쓸 수 있게끔 만들자가 저희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안 읽고 쓰시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고 쓰시기를 꼭 좀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공통 내용인데요. 접수기간 마감일 6시입니다.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기재 내용이 잘못됐거나 직인 누락됐거나 결격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요건 이제 신청인 규칙 사유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각종 기준일은 별도 얘기가 없으면 다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이 24년 3월 25일. 공고일 기준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선정 직종 분야 및 직무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도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구비 서류는 반드시 규정 서식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신청서는 반드시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되고 PDF로 꼭 변환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글 파일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저희가 한글 파일 잘못 올리실까 봐 한글 파일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아예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건 에러가 아니고요. PDF 파일로 올리셔야만 올라갑니다. 제출 서류 내용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공중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구비 서류 목록은 저희 뒤에 목록 서류 양식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셔야 되는 거 추천서랑 경력증빙 서류는 꼭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구비 서류 목록 순번이 있어요. 별지 1호 서식 이렇게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순번대로 작성을 하시되 그 서식이 있을 거고 이 서식에 대해 증빙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식을 쓰고 그 서식에 대한 증빙 붙이고 그 다음 서식 붙이고 그거에 대한 증빙 붙이고 이해되시죠? 1번 서식이 있다. 예를 들면 1번 서식이 있으면 1번 서식에 대한 증빙을 붙이고 2번 서식에 대한 내용 쓰고 2번 서식에 대한 증빙 붙이고 이게 순서란 뜻입니다. 각종 서식명을 지우지 않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식 중에 지금은 얘는 파란색으로 보이겠네요. 인쇄물에는 사실 검정색으로 보일 텐데 여러분들 보시는 서류에는 청색으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색 같은 경우에는 예시기 때문에 지우고 여러분들에 맞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목록 양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나로 해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제 검정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짝대기가 있어요. 검정색은 반드시 제출입니다. 얘가 없으면 저희가 아예 그냥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 심사도 안 합니다. 다음에 이제 흰색.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인데 흰색도 거의 대부분 얘가 있어야 심사가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준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은 안 내시는 게 맞기는 한데 웬만하면 흰색 부분들도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짝대기는 자기 해당 사항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대기 부분은 다 제외하시고 보시면 되고 총 이렇게 43개의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온라인 신청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제 마이스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는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회원가입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숙련 기술인 저렇게 파란색 한자로 된 거 보이세요? 저 탭을 누르면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중에 본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까지 작성하시면 밑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근데 신청하기 버튼만 있고 뭐 작성하기, 중간 저장 이런 버튼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기만 계속 누르시면 돼요.
수정하고서도 신청하기, 작성하고서도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 중간중간 신청하기 누르셔서 저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제출했는데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은 아까 보이는 화면에 중간께 신청하기고 세 번째가 신청 결과 조회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 신청 결과 조회 탭을 누르시면 거기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해서 또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뭐 제출하기 버튼, 최종 마감 버튼 이런 게 있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식을 좀 볼 텐데요. 네, 선정 신청서입니다. 요건 이제 기존에 쓰시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위쪽에 보시면 접수 구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신청할 건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명장을 할 거다. 그럼 명장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본인 개인 사항이니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 특기 사항을 뭘 적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 분야에서 내가 뭘 잘하느냐니까 이거는 신청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사이트에도 이런 걸 적는 란이 있어요. 2000바이트 이내로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 작성하신 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하실 때 맨 밑에 보시면 본인 서명란이라는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 서명란에 하신 거를 PDF로 스캔해서 PDF 통합본으로 해서 올리셔야 된다. 다음은 이제 모범사업체 신청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여기 이제 유의사항 저희가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위에 색깔 보이세요? 명장, 기술자, 전수자, 밑에 모범사업체. 이런 식으로 유의사항에도 저희가 다 표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명장을 신청한다. 그럼 여기에 초록색 명장이 있으면 이 서류는 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밑에 것처럼 1-2호 서식이다. 나는 명장 쓸 거예요. 1-2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시는 거죠. 예. 본인 색깔 표시해놨으니까 본인 색깔 표시된 부분만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건 크게 주의사항은 아니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라 그 앞에 신청 서식에 보면 첨부 서류 이게 표기돼 있어요. 이게 약간 법정 서식 같은 거라 뭐 이런 걸 첨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것도 첨부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신청서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으로 모두 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제공드린 별지 1호부터 별지 43호까지 중에서 필요하신 내용들과 그 서식에 대한 증빙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거 뭐 이런 서류도 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내야 돼요는 없습니다. 저희 별지에 있는 별지 서식만 정확히 내시면 되고 별지 서식에 대한 증빙만 정확히 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서약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나는 뭐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서약서고요. 본인 신청 구분 역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직종에 대한 거랑 부문이 있는데요. 직종은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 기술자는 92개 직종, 숙련 기술 전수자는 12개 또는 76개 직종 중에 본인 직종 해당하시는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본인 성명 기재하고 서명 날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선정이 되면 선정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심사할 때도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 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고요. 지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필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만약에 저기 지금 네모로 돼 있는데 체크나 색칠이 없으면 미동의로 저희가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1번에 체크가 안 돼 있다. 1번에 동의하지 않거나 체크가 없다. 그럼 저희는 이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그 자료를 심사위원 보여줄 수도 없고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함에도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밑에 사인도 있으셔야 된다. 밑에 사인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체크 또는 색칠로 반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1번 필수사항입니다. 1번은 필수사항이라서 선정심사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어서 신청을 제한하고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의 여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미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표시해 주시거나 색칠 표기를 해 주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추천서 양식인데요. 자,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 기술자,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부문별로 어디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뒤로 잠깐 갖다 다시 오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긴 한데 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신청 직종 기준으로 받으셔도 되고 혹은 본인이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까지는 가능합니다.
우수승련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사업주단체, 근로자는 해당 사업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정 불가 항목, 지자체, 봉사회장, 동호회장, 학회장, 타기업 사업주,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는 좀 상대적으로 쉽죠. 본인을 가르쳐 주려는 숙련기술 전수자분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목들이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기준도 다시 한번 써드리긴 했는데 여기 이제 누가 추천하는지 반드시 명확히 기관명, 대표, 주소, 전화번호, 직인까지 직인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에 지금 작성되어 있는 그 예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 각자 자기 해당 분야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명장 위쪽에 3페이지 있고 우수숙련기술자 2페이지, 숙련기술전수자 1페이지, 숙련기술전수대상자 1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쓰셔야 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명장이면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공적 2페이지, 선정 이후 활동 계획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각자 페이지 수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쓰셔야 될 내용, 본인이 쓰셔야 될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잘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심사 자료로도 당연히 프로필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딱 개괄적으로 당연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홍보할 때 매번 연락해서 뭐 이렇게 받기 그러니까 뭐 연락드리긴 하겠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일부 요약해서 또 뭐 이렇게 홍보 활동하거나 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면접 심사나 심사위원회 때도 이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한 장짜리 어떻게 보면 그 입직할 때 취업할 때 내는 이력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일단 이력서부터 보고 어떤 사람인지 쭉 보고 그 다음에 뭐 자세히 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을 특히 더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 부분에 대한 기준은 현 소속 기업 규모 기준으로 써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부침 3 아까 책자 기준으로 58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도 도로명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격 취득이나 뭐 기능 경기 입상은 최상위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쓰실 때 어쨌든 저희가 숙련 기술인이니까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내가 어떤 땀과 노력으로 성공한 이런 스토리텔링이 된 그런 거 형식으로 많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주셔야 될 내용이 다르고 페이지 대안이 다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요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현장 심사 가서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거 보시는 것보다 유의사항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한 페이지 이내로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고 현장에서 시연할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시연할 숙련 기술에 대한 내용 2가지 작성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2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현장 실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명장, 그다음에 숙련 기술 전수자는 필수고요. 우수 숙련 기술자는 필요시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실사 시 시연할 숙련 기술을 뭘 적나요? 여기 대체 뭘 적어야 되나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1번 본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실제 현장 실사를 갔을 때 시연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 장소 같은 것도 여기 장소가 있잖아요. 시연 장소. 앞에 보시면 시연 장소 항목이 있는데요. 이 시연 장소를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현장 실사할 때 저희가 뭐 전국을 다녀야 되거든요. 현장 실사하려면. 그럼 이제 뭐 그 심사 일정을 짜거나 할 때도 고려를 할 거고 저기 적힌 저 장소에서 시연을 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는 예를 들면 여기 인천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럼 여기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 심사는 거의 부적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시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시연할 장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시연이 가능한 과제여야 되고 근데 본인이 접수한 분야에 적합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솔직히 제가 여러분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냥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제과제빵 명장을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뭐 있을까요? 뭐 소세지빵을 해서 만들어서 내겠다. 사실 소시지빵의 기능사 수준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소시지빵 만드는 걸 보여줘서 내가 명장이라고 증빙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적합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적인 것만 봐주시면 돼요. 내가 명장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수준, 뭐 기능사, 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거는 좀 곤란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연 시간은 저희가 심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시간 내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3시간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시연할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꼭 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시험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현장 실사했는데 뭐 숙련도가 뭐 막상 가서 해보라고 했는데 뭐 용접이라고 해서 갔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용접을 하는데 막 불 튀는데도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런다. 그럼 이제 너무 안전상 위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현장 실사를 제한하고, 이 사람은 우수숙련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적격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작성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경력 총괄표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본인이 서명하시면 돼요. 요거는 경력 총괄표는 내 경력이 이런 겁니다는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무한 기관별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네, 그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해산, 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 경력사항은 최소 요건입니다. 아까 뭐 명장은 15년, 우수능력 기술전 7년 이렇게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15년만 넘으면 뭐 중간 숨기고 싶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때 뭐 일하신 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15년을 해가지고 딱 저스트하게 15년을 적었는데 깜빡하고 1년치 경력증명서를 안 넣었어요. 그럼 그 1년이 빠져버리면 14년이 되니까 아예 요건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딱 그 정확한 요건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 요건만 넘기시면 굳이 더 많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페이지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만 본인이 불인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력증명서고요. 재직증명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붙임으로 요거에 대한 붙임은 뭐냐? 본인이 대표자일 경우에는 여기 어차피 본인이 써도 되니까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첨부하셔야 되고,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대해 한계 가입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뒤에서 유의사항으로 좀 보시면,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업체 인사총무부서에서 작성하고 작성자의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시는데, 소규모 기업은 인사총무부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냥 본인이 스스로 만드셔서 하셔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증, 아까 있었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2024년 공고일 현재 경력을 증빙하는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을 받은 거여야 되고요. 과거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발급받은 것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명원,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 하나의 가입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된다. 요거 제가 지금 2번째 말씀드렸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좀 빠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증명서라 함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용보험, 피부업 자격, 이력 내역서 여기 전체가 다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경력이 안 빠지고 나오니까. 뭐 산재보험,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해산했을 경우에 근데요. 이건 이제 사업주, 내가 한 업체인데 안타깝게도 폐업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폐업사실 증명원, 폐업업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하시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표인 경우 하시는데 이것만 써서 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 폐업사실 증명원이나 폐업업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시면 요건 이제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근무하던 업체가 해산한 경우, 폐업한 경우에는 요 양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 말고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아무나 입증인 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내역과 그분이 근데 진짜 근무했는지 안 근무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 내 남편한테 쓰라고 그러고 남편이 사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 근무하셨던 분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그 회사를 다녔는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서 증빙이 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증인이 신청인과 재직 당시에 동일한 회사여가지고 고용보험을 이렇게 떼면 같은 회사에 같은 기간에 일한 게 보여서 실제 입증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능경기 입상 경력 현황입니다. 요건 이제 있으실 경우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제 국가기술 자격 취득도 아까 그 3개 중에 선택하시라고 했잖아요. 국제 기능경기 대회 내시거나 자격기술 내시거나 혹은 뭐 다른 선정 현황 내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해당하시는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능경기대회를 만약에 내실 거다. 그럼 이제 1에서 3위만 인정을 하고 있고, 입상 내용이 잘 안 나온 경우에는 입상 확인서를 첨부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 저희 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증빙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별지 13호인데요. 숙련기술인 및 그 외 선정 현황입니다. 본인들이 선정된 현황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우수 숙련기술자에 선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 숙련기술 전수자가 있으면 그거, 품질 명장이 있으면 그런 내용.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인정준 기타도 있잖아요. 뭐 다른 뭐 이천시 도자기 명장에 선정됐다던가 뭐 이런 기타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성된 내용이 있으면 뒤에 첨부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상 수상 내역은 있으신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받는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포상한 내역은 있으신 경우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 등록 같은 경우에도 있으신 경우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단독인지 3인 공동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본인이 반드시 발명자로 기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접수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특허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제출하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접수 마감일 전까지만 뭔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어찌됐든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하고 있어요. ING예요. 이거는 거기서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록이 있으면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 명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인정이 안 됩니다. 단 디자인 분야만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특허나 실용신안만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보시면 신청 직종과 관련된 특허 등록 실적만 인정을 하고요. 특허 등록이 된 거여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서적 논문인데요. 서적 논문 하실 때 작년과 대비해서 저희가 좀 추가한 게 검색 경로입니다.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적 논문은 보시면 저자, 논문 뭐 이런 주요 부분을 5페이지로 요약해서 일단 그거는 신청서에 넣고요. 걔를 제외한 전체 내용은 반드시 PDF 파일로 해가지고 붙임 2가 있어요. 첨부를 2개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신청서 마이스터넷 내실 때 보시면. 그래서 거기 전체 내용 칸에 첨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지 수를 기재하시고 웹사이트 주소를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 논문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뭐 특허나 이런 게 서적이나 그럼 검색하셔가지고 그 검색된 URL을 그대로 긁으셔가지고 저 자리에 넣으시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검색해서 딱 틀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URL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서적은 밑에 나온 것처럼 출판 번호나 ISBN에 표기된 서적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숙련기술 관련 전수인데요. 여기 이제 산업인력공단 뭐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기관 또는 단체명 작성해 주시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학재단, 뭐 대한민국 명장회 뭐 여기서 하시진 않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협회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식은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조금 올해 저희가 추가로 인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적어드렸고, 요거는 사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명장분들만 봐주시면 되는데, 기존의 학교는 동일해요. 학교에서 발급받은 거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시면 학교당 연간 한 건입니다. 그래서 당산중학교에서 2014년, 2015년에 뭐 몇 회씩을 했다 하더라도 2014년 한 건, 2015년 한 건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 주관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발급한 기관당 연건 한 건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2022년에 20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20회에 뭐 영동대학교도 있고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했다 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발급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한 건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는 시행회차 혹은 국제기능경기대회 등 기능경기대회는 대회별 한 건만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상한 선수 지도 횟수도 대회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어떤 내역으로 활동했는지를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한 내역과 기간이 명시돼서 이 사람이 뭘 하셨는지를 저희가 조금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봉사 활동인데요. 사회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신 내역들을 일자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같은 일자의 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연달아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무 데서나 하셨다고 되는 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정된 봉사 단체나 이런 거에서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명 하시고 반드시 일자나 봉사 시간은 되도록 일자별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금전적 기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헌혈은 1회 4시간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 2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및 자원봉사 포털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인정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적인정서 발급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 페이지 보시면서 넘어가시면서 진행해가지고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숙련 기술,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실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가. 요거 이제 숙련 기술 보유 1-3이죠. 인정기간이 경과했거나 심사 기준이 아닌 자격증 취득, 석박사, 학위 취득 등 추가적인 어필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석사를 땄으면 뭐 어떻게 해서 석사를 땄고, 자격증을 땄으면 뭐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뭐에 필요해서 어떻게 땄다. 뭐 이런 내용들을 3페이지 이내로 자유롭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유 숙련 기술과의 관련성인데요. 이것도 이제 심사 항목에 있었죠. 본인이 보유한 기술이 해당 특허, 실용 신안과 어떤 부분에 이제 관련된 게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얼마나 현장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걸 얼마나 좋은 건지, 중요한 건지, 내가 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실적을 나열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핵심 보유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는 걸 선택해서 추진 경과, 성과를 좀 서술식으로 기재해서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명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숙련 기술자에도 있고 이제 산업발전 기여 실적입니다. 내가 특허, 실용신안, 서적논문 외에 보유기술 활용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거, 아까 뭐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심사 기준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에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심사를 본다. 그래서 아까 그 산업발전 기여 실적 같은 거를 점수를 매기려고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지 22호 서식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겠죠. 그러면 요게 딱 나오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 핵심 보유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는 걸 선택해서 추진 경과나 성과를 서술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작성 내용은 3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게 3페이지고, 걔에 대한 증빙도 쩌라락 해서 3페이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일단 증빙도 내주시되 이거 이제 현장 실사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 기준으로는 거의 마지막인데요. 공예 및 서비스 분야에 한해서 매출액 실적이나 고용 인원 현황을 이렇게 페이지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나오겠지만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매출액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매출액을 증빙하는, 내가 뭐 1억이라고 적었으면 1억을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인원도 마찬가지고요. 고용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공고일 24년 3월 25일 기준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도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한번 쭉 드렸고, 저희 이제 계획 어떻게 선정할지 선정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심사 기준이나 명장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를 드리면서 작성 서류 좀 공통 부분이 많이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